고대 그리스에선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 표현했으며 약으로 분류했을 만큼 효능이 뛰어난 꿀. 꿀벌이 꿀 1kg를 생산하려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놀랍지 않나요? 꿀벌의 꿀은 꽃에서 따온 꿀을 저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꽃꿀에 벌의 침에 들어있는 효소를 섞어서 숙성시키는데 이 과정을 통해 원래 꽃꿀에 들어있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몸에 좋은 효능이 더해져 최종 산물인 벌꿀이 만들어집니다. 관절염, 항암 효능 뛰어난 꿀 한 스푼의 기적 같은 효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렇게 드셔야 효과 봅니다. 꿀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관절염, 항암 효능 뛰어난 꿀 섭취 방법과 함께 드시면 효과 쑥 올리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과 함께 먹으면 불면증과 변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먹거리로 인생의 활력을 더해드리는 성장 트리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일 한 스푼 꿀이 지닌 놀라운 효능. 꿀은 건강에 얼마나 좋을까?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정말 건강에 좋은지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당뇨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섭취 가능할까요? 꿀의 효능 중 대표적인 항균 및 항염증 효과. 꿀은 다양한 항균 및 항염증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천연 항생 물질로 알려진 프로폴리스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꿀 속에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존재해 항균 작용을 높입니다. 꿀은 다량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이라는 화학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종류에는 폴리페놀류와 플라보노이드 등의 화합물이 있으며 이들 화합물은 자유 라디칼과 결합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세포를 유지한다. 또한 이 성분들은 항암 활성도 가진다. 암세포의 DNA 복제와 분열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항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꿀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당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항생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꿀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꿀은 음주, 스트레스, 피로,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몸속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의 당도, 수치 및 인슐린 수치를 오래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 도움을 주는데 꿀은 심박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의 진정 효과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숙면에도 도움을 주며 피부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꿀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색이 밝아지고 깨끗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목이 아플 때 꿀이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줄 수 있다고 의학 아카이브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꿀이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완화하는데 기침약보다 더 효과적이다. 아픈 목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밤꿀은 밤나무꽃에서 꿀을 모아 저장하여 숙성시킨 꿀인데 진한 갈색을 띠며 강한 향과 약간의 쓴맛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벌꿀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카시꿀 생산 이후인 6월경 생산되며 아카시꿀이나 자파꿀은 맛과 향이 부드러워 감미료로 많이 활용되지만 밤꿀은 예로부터 피로해소에 좋고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기관지 질환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민간에서 약처럼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는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약물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남에 따라 자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예방, 목적 식품이나 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에 농촌진흥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장기 박사 연구팀과 함께 민간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는 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연구했으며
먼저 면역세포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밤꿀이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밤꿀을 먹이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쥐는 감염 후 6일 만에 모두 죽었으나 2주간 매일 국내산 밤꿀 600mg/kg를 먹인 쥐는 60%가 생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밤꿀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방어하는 선천면역 관련 단백질인 인터페론 베타의 발현과 면역세포인 NK 세포의 활성을 늘려 기존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밤꿀이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밤꿀소 키누렌산 KYNUREN IC에서드 성분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키누렌산은 밤꿀 1kg당 1168mg 들어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함량이다. 벌꿀 생산량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까시꿀을 포함해 다른 꿀에선 키누렌산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키누렌산을 밤꿀의 지표 물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해 밤꿀을 섭취하려면 60kg 성인 기준으로 적정 섭취량은 2.9g입니다. 이는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하루 섭취 권장량을 성인 기준 50g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5g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꿀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2530g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면역 효과를 보기 위한 섭취량으로는 충분합니다. 또한 꿀은 설탕과 달리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으며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이 늦게 오르는데 꿀과 설탕의 혈당 지수 GI는 각각 55, 68 수준이다. 꿀 칼로리는 100g당 평균 300kcal, 30g 정도 먹는다고 해도 100kcal 내외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도 하루 30g 정도의 꿀은 섭취가 가능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오랜 기간 안전하게 식품으로 사용되어 오고 원료 자체로 효과가 검증된 천연물 밤꿀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꿀은 기를 돋우고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뛰어난 데다 건조함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까지 있어 한의학에서는 백밀이라는 이름의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효능이 좋지만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꿀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식품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허니진저 라떼 우유 계피가루 생강청은 혈액순환 촉진, 골다공증 예방, 불면증 해소,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꿀과 생강이 만나면 폐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만성 기침에 보약이 됩니다. 생강을 잘게 다져서 꿀에 재어 두었다가 아침에 뜨거운 물에 타서 한 잔씩 마시면 기침, 가래를 사귀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찬 공기가 바로 코로 들어오면 냉한 기운으로 기관지 근육이 수축하면서 기침이 나온다. 생강은 폐기관지로 가는 혈류를 촉진시키고 냉해서 물처럼 생기는 묽은 가래를 말려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건조한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침 가래 원인 오래된 기침 중 냉성 기침에는 도움이 되지만 급성 상기도 감염이나 감기로 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또한 열이 많은 체질이나 당뇨 환자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꿀생강은 아침에 마시는 것이 좋은데 생강을 기를 발산하고 체온을 올리고 신진대사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밤에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피의 가장 뛰어난 효능은 진통 완화 효능입니다. 그래서 계피꿀은 수족 냉증, 관절통, 손발 저림 등의 효과가 있으며 매일 아침 따뜻한 꿀 1스푼에 계피가루 반 스푼을 타서 마시면 적당합니다. 계피 티백도 편리하게 복용 추천합니다. 꿀마늘 마늘 알리티아민 천연 피로회복제로 도움이 됩니다. 꿀과 마늘을 같이 먹으면 면역력 증강과 원기 회복에 효과가 있는데 꿀에는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티아민, 비타민, B1 성분이 풍부한데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증가하는 알리티아민 성분이 됩니다.
마늘은 타임지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자체 항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찐 마늘을 꿀과 함께 재워두었다가 하루에 이 정도 먹으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지칠 때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10분 찌고 10분 뜸들인 후 수분기를 말려줍니다. 찐마늘은 꿀에 열탕 소독한 용기에 잠기도록 부어줍니다. 꿀마늘찜 만드시기 번거로우시면 요즘 잘 나오는 꿀마늘 스틱도 복용 간단해서 추천드립니다. 마늘만 따로 먹기는 힘들지만 꿀마늘은 마늘의 자극적인 맛이 많이 중화되어 섭취하는데 부담이 적으나 술을 자주 먹거나 열이 많은 체질, 당뇨 환자는 꿀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눈이 충혈되거나 혈압, 혈당이 오르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늘, 생강, 계피는 모두 따뜻한 성질의 식품으로 혈액순환 촉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작용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마늘은 주로 허리와 부신 등 아래 하초에, 생강은 위장, 폐질환 등 중상초에, 계피는 팔다리 관절 자궁 등 말초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대학에서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꿀과 계피를 섭취하게 한 결과 일주일 후 76명의 환자가 통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후에는 움직이거나 걸을 수 없었던 사람 중 다수가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보고가 꿀 계피는 관절 부위 혈행이 개선되면서 어깨 무릎 관절, 무꿀즙무은 마른 기침 가래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 무는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배추와 함께 가장 많이 먹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 아밀라제 등 단백질 및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무에는 비타민C와 무기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 촉진에 좋으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의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기침, 가래, 감기, 코 막힘, 몸살 등 증상에 두루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나 기관지염증으로 가래가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면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감염도 쉽게 일어나는데 무엇보다도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서 호흡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가래를 잘 뱉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 매운 성분인 시니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켜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어 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주어서 쉽게 뱉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 기침 가래를 사귀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던 무즙과 꿀 조합을 이루는 식품이 있습니다.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효능이 있어 무와 꿀의 궁합은 찰떡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덱스트로메토판 성분은 기침을 억제하고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꿀즙은 물을 깨끗하게 씻은 후 껍질째 썰어서 열탕 소독한 용기에 담궈 꿀을 무가 잡힐 정도로 자작하게 부어준 후 뚜껑을 덮어준 후 일주일 후 냉장고에 넣어 숙성 후 즙을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꿀즙은 기침 가래 잡는데 명약이라 해도 손색이 없으며 강력한 해독작용과 소화불량, 숙취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꿀즙 만드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무말랭이 볶은차도 추천드립니다. 무꿀즙은 임산부나 노약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 1회 1티스푼씩 1일 3회 섭취가 적당하며 꿀에는 보투리누스균이 들어있으므로 1세 미만 유아는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까? 꿀을 제대로 먹으려면 높은 온도는 피해야 합니다. 꿀은 고온에 노출되면 영양소가 쉽게 파되는데 꿀에 들어있는 다양한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은 고온에서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우리 신체 온도와 비슷한 35도 45도 사이에서 활성이 가장 크므로 너무 뜨거운 음료나 음식에 꿀을 첨가하면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어 소화 및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꿀에는 꽃가루나 다양한 환경 요소로부터 유래한 알레르기 항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 중 하나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꿀을 섭취하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은 식품과의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꿀은 당분이 풍부한 식품이므로 당 함량이 높은 식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당 섭취가 지나치게 많아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나친 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꿀은 보통 무설탕으로 분류되며 설탕은 보통 식사 시 제한적으로 섭취하라고 권장하는 성분입니다. 그렇기에 꿀은 대부분 성인에겐 안전한 식품이지만 그래도 권장량을 지켜 섭취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혹은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 설탕과 꿀 모두 결국엔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기에 설탕을 꿀로 대체한다고 해도 별 이점은 없습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 성체는 심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지만 보툴리누스균 포자는 성인이나 아동의 체내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은 보통 이를 처리하는 면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 하지만 1세 미만의 아기들은 아직 소화기관의 성장이 미숙하고 면역력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처리하기 어려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아기에게는 꿀이 들어간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관절염 및 항암 효능이 뛰어나며 기침 감기 등 면역력에 좋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레시피 공유해드렸어요.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